이제 우리가 이어서 방정식과 부등식 프린트 이제 해설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3번 문제, 1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자, 1에서 이제 3번 문제들은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fn이 우리가 이제 어떤 복소수의 거듭제곱꼴로 정의가 되어 있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럼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이제 자주 나오는 복소수라서 좀 이 정도는 좀 외워주자고 좀 이야기를 했죠. 이거 유리 이제 분모의 실수화를 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이제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요. 마이너스 i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게 분자분모의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켤레죠, 켤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1-i분의 1 플러스 i 이게 분자 부분에 있는 이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면 얘는 플러스 i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의 이제 부호가 그대로 이제 따라 나오는 거구나라고 이제 모양을 이제 좀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제 외워주자는 얘기로 좀 했었고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되는 거 있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1에서부터 F50을 간단히 하세요라고 이제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F1, F2, F3 이렇게 더한 것들을 간단하게 해보세요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제 i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한번 적어보면은 1이면은 마이너스 i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곱 들어가면은 i 제곱 나오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의 4제곱 나오겠죠. 짝수 제곱이니까 이렇게 음의 부호는 이제 플러스로 무시하고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합쳐서 0 되는 거 맞고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면 i 세제곱에 음의 부를 하나 붙였으니까 이거 결국에는 플러스 i가 되거든요. 자, 그럼 플러스 i니까 얘네들이 합쳤을 때도 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허수 단위의 거듭제곱처럼, 영수되는 거듭제곱처럼 아무렇게나 이웃한 거 4개를 더해도 0이 되는 거 맞을까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0이 됐는지.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이니까 좀 이렇게 갖춰서 좀 쓰겠습니다. 어차피 짝수 제곱은 그냥 플러스 i를 제곱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넣을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속한 거 4개 있을 때 이렇게 짝수 제곱끼리는 반드시 합치면 0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꼴이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면, 자, 마이너스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에 음의 부 하나 더 붙은 거라서 플러스 i가 되는 거고요. 요놈은 이제 플러스 i가 될 게 있고, 자, 요놈은 그 마이너스 i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한 모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i를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합쳤을 때도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웃한 거 4개를 합쳐도 우리가 이제 평범한 이제 허수 단위의 연속된 거듭제곱의 합처럼 0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더했을 때 F50까지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더해도 우리가 다 4개씩 합치면 0 되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50이니까요. 나머지가 2개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거 2개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만 딱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쓸게요. 그러면 앞에 거 2개만 더 할 거니까 마이너스 i 더하기 i 제곱이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i니까 자, 이렇게 좀 식을 작성해서 이제 답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저렇게 이제 좀 해결을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4번 문제도, 지금 자주 나오는 복소수 중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x는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3i.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이제 해당 복소수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도 뭐라 하셨냐면, 이런 거 어디서 나오는 식이었냐면요. 여기서 나왔던 식이었어요. 여기서 나왔던 이 방정식의 근이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조금 접하게 됐었냐면 양변에 x-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서 나온 식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 이항하면 이거 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x세제곱은 1과 같습니다. 라고 놓고 이제 이 식의 허근을 구할 때 우리가 플러스 1을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우리가 이런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이 이런 놈들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복소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다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문제풀이가 제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의 값을 이제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값을 구할 때 x제곱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제곱 1이니까 2,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3x제곱을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3x제곱 플러스 3x였다면 되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자, x제곱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수를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식을 더 간단하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6x 나오죠? 그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6을 골고루 여기는 이제 두 항에 곱해서 약분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이제 마이너스 6을 이제 골고루 곱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약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x제곱이 1이 되게끔 하는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해결을 봐주셔도 되고요. 이제 또 다른 풀이로는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요, 이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서 이제 저 x에 대한 1차식을요, 2차식으로 조금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알려주고 어떤 3차식 이상의 한 3차식, 4차식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값을 구해봐라 라고 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0이 되는 2차식을 만들어서 이 복소수를 이용해서 0이 되는 2차식을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자고 좀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좀 제곱을 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허수 부분이 실수로 좀 바꾸게 되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3 되겠죠? 루트 3을 제곱할 거니까. 자, 그러면 3을 이항을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식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이 뭐 다르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얻어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내신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이제 x제곱이 1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는 x제곱을 이렇게 차수를 낮춰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 식을, 여기는 이 0이 되는 이 2차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눠주면 정확하게 몫이 이제 뭐가 남게 되냐면, 여기 남게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실제로는 이제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내가 여기는 이제 다항식이 세상이니까 0이 되는 식으로 나눠버리겠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몫이 이제 뭐가 되냐면요. 계산 결과 한번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2x 플러스 1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0이 되는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몫은 아마 나머지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나머지가 남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이용해서 여기는 어차피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쓱 날려주면은 3차식 1차식으로 이제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0이 되는 이제 2차식을 만들어서 나눗셈을 이용해 주어져 있는 시계값을 구할 때 차수를 낮춰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좀 볼게요. 지우고. 이제 어떤 이제 스킬이 좀 중요하냐면, 우리 보통 근과계수의 관계를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좀 다룰 때 이제 어떤 일들을 좀 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f, x라고 해놓고 x 대신에 알파 제곱이 들어가고 이렇게 4알파가 이제 나온다라는 이제 조건으로 문제에서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알파 자리에 이제 베타가 들어간 게 이제 두 번째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베타 제곱 들어가고 4베타 이런 애들 다 뭘로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먼저냐면 이렇게 어떤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한 시계값을 새로 구하라고 할 때 이제 두 근에 한 근에 이제 2차항과 1차항이 동시에 섞여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이제 2차항을 1차항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수를 또 떨궈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스킬이 바로 자, 이렇게 알파 제곱을 우리가 이제 뭐 알파에 대한 1차식이죠.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얘네들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네들로 이제 차수를 좀 낮춰 주셔야 돼요. 차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차수를 다 이제 1차로 조금 바꿔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은, 원래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에 해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x 자리 알파 베타 대입하시면,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과 똑같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플러스 3을 넣으면 2차항, 1차항으로 이제 차수가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에 들어가는 2차항을 1차항으로 좀 바꿔주시고, 이제 1차시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조금 다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이제 쓰여진 이 기호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기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간 자리 대신에 뭔가 x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요. 그럼 이제 fx 더하기 3은 4x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x 더하기 3은 4x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고 또는 베타가 들어가니까 저 등식이 성립하네, 참이되네, 이렇게 만족시킨다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네들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4x를 조금 이항해 보시면 fx 플러스 3 빼기 4x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펼쳐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에 해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알파 베타가 해가 되는 등식이 뭐였었냐면요, 요거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식과 이제 위에 적혀져 있는 f를 이용한 f라는 이제 fx 플러스 3이라는 이 2차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식은 서로 이제 다른 게 이제 아닌 게 되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도 우리가 여기는 이 f 기호 이제 f가 붙어 있는 fx가 원래는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즉 x제곱의 개수가 1이거든요. 여기도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여기도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두 식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fx 플러스 3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fx 플러스 3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f5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있는 자변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이제 둘 다 해가 요놈으로 떨어지는 이제 상태니까 둘이 이제 같은 식이라서 내가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F5 구하라고 그랬죠. 그 X 2 대입하면 F5가 등식에서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F5를 등장을 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F5를 구할 수 있는 등식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5가 아마 7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9번 문제 좀 봅시다. 여기 방정식, 부등식 문제들이 이제 조건들이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좀 몇몇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를 풀게 되면 F-1은 0이다라고 이제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제 fx는 f 이상입니다. 이게 절대 부등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자,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즉 절대 부등식이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이런 이제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금 뭐가 되냐면 함수 fx의 최소가 되는 거예요. fx의 최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의 최소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fx의 최소가 f1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2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최소 또는 최대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꼭지점, 즉 축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x가 1일 때, 이제 축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축의 방정식이 x가 1인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조금 예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x축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자, 축은 1인데 마이너스 1은 그거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는 또 다른 이제 x절편은 축가 이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대칭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여기가 반드시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 조건을 읽고, 최소값이네, 축인 거네, 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3이 x절편이 돼서요, fx 정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x절편 알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식을 써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최고 차이 기수는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A라고 놓으시고 F0이 K입니다라고 했으니까 F0, X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0, 0 대입하면 이제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 K이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알 수 있으니 이제 K는 마이너스 3의 A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등식은 요거죠? 이제 풀고자 하는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fx 자리 대신에 a 곱하기 x 마상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할 거고, 자 여기는 kx는 k가 마이너스 3a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a 곱하기 x 할 거고, 자 여기서 2차 함수 fx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a가 0이 될 리는 없을 거니까 양면에서 a 쳐내고, 자 주어진 등식을 전개해서 풀어주시면은 이제 9번 문제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두 실근의 합이 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여기 뒤에도 마이너스 3x가 있으니까 1차는 사라지겠죠. 이제 상수항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데 1차는 안 사라지는구나. 이제 저기서 하면 마이너스 2x인데 넘으면 플러스 x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은요. 그럼 두근의 합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9번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해 보시면은 이제 정답이 5번 맞죠? 자, 그러면 이제 11번 볼게요. 자, 11회 된다. 1회 11번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범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x값의 제한 범위가 좀 있고요. 자,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이제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f0과 f4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fx니까 fx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위로 볼록한 식이잖아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우리가 얘가 함수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x가 0일 때랑 x가 4일 때랑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는 x가 0일 때와 x 4일 때가 서로 축에 대해서 대칭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대칭에 위치해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0과 4의 한가운데 0 더하기 4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2가 되는 거고요. x는 2가 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는 것까지 이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0과 F4가 서로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축이 이렇게 2라는 사실을 읽어내시고 이제 A의 값을 구해주시면 이제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FX 7의 값이 이제 7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식을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라 X 축이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야 될 거고요. 자, 원래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죠? 여기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함수의 최대값이 7이라고 해서 여기는 세모 자리에다 7을 적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곧바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자, 해당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서 x가 2일 때가 최대가 맞는지를 한 번만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x가 이렇게 2일 때가 이제 축이 되는 게 이제 문제의 조건이었던 거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일 때와 5일 때를 좀 비교를 하시면은, 뭐 5일 때가 마이너스 2일 때보다 좀 더 가깝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x의 양 끝값 중에서 축이 좀 더 가까운 게 x가 5인 것이니까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고 하면 딱 이렇게 여기 조금 더 낮은 데서 꼭대기 찍고 높은 데까지 이제 그려지는 이 부분은 남게 될 거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x가 2일 때 정해지는 게 맞겠죠. 그게 7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꼭지점이 y좌표가 7이니까 여기는 세모 자리에 이제 7을 꽂아 놓고 이 식을 전개해서 a, b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래프로 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선분의 제곱의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자, 이렇게 p에서부터 이제 선분 AB와 선분 BC에 저렇게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선분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실 배우는 이제 어떤 도형에서 선분의 길이에 해당하는 걸 구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건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PC 제곱을 우리가 식으로 좀 나타내야 될 텐데,
자, 여기는 노란색 수선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미지수로 좀 놓을 거거든요. 이제 P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PB의 길이도 달라지는데 여기는 노란색 수선의 길이도 달라지니까 이 노란색 수선의 길이를 이제 미지수로 나타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 길이를 조금 X라고 좀 정해볼 거예요. 이제 여기를 이제 X라고 정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는 PC의 제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하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조금 이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직각삼각형은 여기를 이제 H라고 좀 해볼까요? 자, CPH라는 삼각형은 CAB랑 서로 닮음이니까 이제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여기 보이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4, 즉 1대 2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닮음이라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동일하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여기는 CPH에서도 1대 2가 돼야 되는 것이니 이렇게 CH 길이를 EX로 좀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HB의 길이는요 4-2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는 PC의 제곱과 PB의 제곱을 이 X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PB의 제곱은요, 이제 아래 보이는 PHB라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여기는 X제곱과 4-2X의 제곱의 합으로 이제 식을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PC 제곱까지 그렇게 작성하시게 되면 X제곱과 2X제곱의 합이죠. 뭐 계산 한 번에 하셔도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작성하시면 이제 x제곱, x제곱, 4x제곱, 4x제곱 나오니까 이제 x제곱의 개수는 10x제곱이 좀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차항과 상수항을 여기 전개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2, 4, 8에 16이죠? 4, 4, 16이고요. 자, 이렇게 자, 10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제 2차식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최소값을 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끝까지 해보시면 자, 이렇게 10으로 나눠서 이제 10분의 16이니까 5분의 8인가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바로 이제 표준을 고치면 아마 5분의 4의 제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5분의 4의 제곱 나올 거니까 16에다가 5분의 4의 제곱에 10을 곱한 거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분의 4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6이라고 바로 쓸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10을 곱한 것까지. 그럼 약분을 이제 쓱쓱쓱쓱 해서 5분의 80에서 5분의 31을 뺀 게 되는 거니까 요 상수항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80 빼기 32, 4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2번 계산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자,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A, B, C, D의 모든 변의 길이합이 22고 A, B, C, D의 넓이는 30이다. 그리고 반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가 30이 되는 거 이용하고 모든 변의 길이의 합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5에서부터 D까지 반지름 그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반지름이 직사각형 내부에 좀 생기게 이렇게 이제 먼저 만들어 놓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변의 길이합이 즉 둘레의 길이겠죠. 둘레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로 세로 합은 이제 11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1일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될 게, 자, 이렇게 5에서 A까지, 5에서 D까지 이렇게 반지를 두 개를 긋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게 직각삼각형이면서 우리가 이제 빗변이 서로 같고 마주보는 이제 가로의 길이 같으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C래. OAB하고 ODC는 서로 합당이라서요. BO하고 OC의 길이는 실제로 같아요. 자, 이것까지 조금 읽어내셨으면 또 좋았을 텐데,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지름 그어서 이런 관계를 조금 읽어내시면, 그럼 내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건 가로, 세로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큼은 이제 AB 길이를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BO의 길이를 이제 B라고 놓은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와 자, B의 두 배를 한 게 가로 세로의 합이니까 걔네들이 이제 둘레를 이뤄나는 11이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EB의 곱이, 즉 EAB죠? 얘네들의 곱이 뭐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30이라고 돼 있나요, 넓이가? 자, 이렇게 놓고 이제 A, B의 값을 이제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A 대신에 11-2B를 이제 대입을 해서 B에 대한 방정식을 풀고요. A, B 값을 구하게 되면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반지름까지 계산해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19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에서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이 a 빼기 3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이제 절대 부등식이에요.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문제들은 다 그래프화해서 우리 문제를 푼다고 했죠. 실제로 2차 함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좌변을 이제 fx라고 두고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는 이제 y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y는 이렇게 하는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그 y좌표 0보다 커야 된다는 부등식인 거예요. 그 y좌표 0보다 크다라는 사항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모든 x에 대해서 y좌표가 0보다 크게 되려면 반드시 아래로 볼록해야 되겠죠. 위로 볼록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자, x축 아래로 푹 꺼지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반드시 잡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 2차 식에 대한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바로 판별식 적용하시면은 요거 2000에서 짝수 공식을 만드세요. 자, 짝수 공식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에 대한 부등식이 두 개가 나왔죠? 이제 저거를 이제 푸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이라는 차수에 대한 언급이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자, A가 0이 되는 경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풀어주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인데 마이너스 10A가 되겠고 플러스 9가 나오겠고 그럼 이제 인수분해서 풀면 1보다는 큰데 9보다는 작다.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0보다 큰 수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놈이 그대로 이제 A의 값으로 이제 적당한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저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을 모조리 다 합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20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자, 20번에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과 곱이 반복되는 모양.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합과 곱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할 때도 합과 곱을 치환해서 좀 풀이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뭐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두 식을 바로 더하면은요. 여기 xy가 곱해지니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xy에 대한 식을 일단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식을 그냥 바로 합칠게요. 그럼 이제 5x 플러스 y는 k-4고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는 5분의 k 마사 이렇게 되는 것이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이 자리에 대입을 해서 xy가 k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뽑히는지를 작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쪽에 이제 대입을 해서요.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럼 이제 xy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바로 알 텐데 5분의 2k-4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의 합과 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k라는 식으로 이제 뽑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하셔야 될 게, 자,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미정계수 k가 들어가서 그렇지.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x 더하기 y가 5이고 xy의 곱이 3인 거 이런 거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봐라 라고 시키면은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물론 여기를 y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이 식의 곱에다가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셔도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나 자 지금같이 이거 어차피 곱해서 3이 되는 것 중에 더해서 5가 되는 것 찾기가 찾는 정수가 존재하진 않으니까 우리 이게 xy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이제 미지수를 t로 잡았을 때 두 근의 합이 5네 두 근의 합이 3인 네, 하면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이 5이면서 두 근의 곱이 3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서 우리 t의 값을 구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곧바로 이제 xy의 이제 값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 일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비슷한 작업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y는 자, 두 근의 합은 자, 미지수를 t로 놓으면은 5분의 k 마사 t 그 다음에 더하기 요놈 마이너스 5분의 2k 마사
이렇게 놓고 는 0 해서 일단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t의 값이 xy가 되는 거고요. 이 xy가 실수라고 그랬는데 그런 실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t에 대한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t에 대한 방정식 판별식을 쓰게 되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대로 이제 조금 뭐 판별식을 쓰면 조금 이제 계산이 그럴 수 있으니까 개수를 정성 모양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양변에 5를 곱해서 이제 부호에 주의하면서 이제 개수를 정수화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바로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을 이제 작성하시면은 이제 k-4의 제곱에서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앞뒤로 곱한 거에 4배 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k-4로 인수분해가 돼요. 굳이 추가로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k-4가 골고루 보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k가 4일 때 마이너스 36일 때 이제 둘의 곱이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6이라는 수보다는 k가 더 커야 되겠고 4보다는 작다라고 이제 범위를 잡아주시면 이제 저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다 세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5에서부터 3까지니까 뭐 이런 것 좀 정수 K 셀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수 K 개수 세는데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5까지 35개가 있는 거고요. 자, 0이 하나 있으니까 얘 0 하나 세주시고 양의 정수는 1, 2, 3,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부호로 나누어서 부호 구분해서 이제 세주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고 저렇게 39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2의 3번 좀 볼게요. 자, 이제 2의 3번에서는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이제 i의 이제 거듭제곱의 합으로 이제 좀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럼 이제 fn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하는 허수 단위의 거듭제곱인데 이제 3개까지 더해져 있죠. 이제 저렇게 이제 F1이 얼마냐, F1 이제 F2, F4 여기 n자리에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이제 들어간 것에 이제 합을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F1은 그러면 이제 한번 일일이 써볼게요. 먼저 처음에는 이런 거는 조금 약간의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규칙성을 좀 파악하는 게 좀 이제 필요한 문제풀이니까 자 그럼 이제 1이 들어가면 1, 2제곱, 2제곱, 3제곱 그 다음에 이제 2가 들어가면 거듭 제곱의 지수가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4 정도까지만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4 정도까지 적어보면은 4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6제곱 이렇게 이제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애들을 이제 쭉쭉쭉쭉쭉 이제 넘겨가면서 F10까지 다 이제 n자리에 10을 넣어가면서 이제 계산을 다 해서 더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 여기 뒤에다가 좀 적어볼까요? 그럼 뒤에다 적어보면은 한 10제곱, 그다음에 11제곱, 1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더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살짝 줄이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 10제곱, 11제곱, 12제곱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세로로 쫙 한번 더 해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일을 발견했었냐면 여기는 허수 단위 i 1제곱은요. i 하나만 나오고요. 자, 여기 i 제곱은 2번 더해집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총 한 번, 2번이 아니라 이렇게 총 3번씩 더해지게 돼요. 여기 밑에서 생략된데 i 5제곱이 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번씩 더해지게 되니까 어디까지 개수가 이제 3이 될 수가 있는 거냐면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F9, F8 이런 정도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F9를 내가 적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9, 10, 11 이렇게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9제곱까지는 우리 위에서 이제 위에서도 2개가 더 있었을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 끝에서 이렇게 12제곱만 딱 한 번 더해지게 되는 거고 11제곱은 이렇게 2번 더해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뒤에 바로 위에 썼던 i 8제곱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8, 9, 10제곱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는 10제곱까지는 이제 개수가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11제곱과 12제곱은 개수가 2하고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모아서 조금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만 이제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세제곱에서부터 10제곱까지니까 총 8개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8개니까 우리 연속된 4개의 합이 모두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0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0이 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더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여기 i 나오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2i 11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i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니까 계속 이 곱해서 마이너스 2i, 여기는 이제 플러스 1까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그냥 실수분, 허수분은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이제 계산자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그럼 4번 문제에서는, 자, 지금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2분의 1 곱하기 켤레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z하고 1-2i라는 복소수를 더했더니 양의 실수가 나온대요. 그럼 양의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양의 실수라는 말만 보고도, 그럼 z는 여기서 허수 부분이 플러스 2i여야 되겠구나. 실수는 뭔지 모르니까 이제 a라고 하고, 이렇게 허수 부분은 플러스 2i라고 해서 이제 복소수 z의 정체를 일단 일부분 밝혀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z와 켤레 z의 곱이 9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켤레끼리의 곱은 선생님이 실수분과 허수분의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a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4가 될 겁니다. a-2i를 골고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는 a제곱이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a가 루트 5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놈들을 더했을 때 양의 실수가 나오려면 실수 부분의 부호가 플러스여야지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루트 5였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루트 5에서 음의 실수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의 값 구해서 이제 z의 정체를 구해 놓으시니까, 자, z가 다시 새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켤레 z야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네들의 합에 2분의 1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문제 별거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봐야 되면요. 7번 문제 보시면 돼요. 7번 문제에서. 자, 이건 전형적인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고생 공식 변형 등을 이용해 이제 우리 두 분의 합이나 곱을, 뭐 합은 알 수 있겠네요. 곱을 아마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정계수가 상수항인 거 보니까. 자, 그럼 두 분의 합이라고 해서 곱을 적는 이 센스. 자, 합 3 이렇게 돼 있고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두 분의 곱, 2분의 k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제 합의 세제곱에서, 자, 합의 세제곱을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 빼기가 나오겠고 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합이 곱해지는 식으로 고생고신 변형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가 2분의 9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는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이제 3과 2분의 k를 꽂아 넣어서 식을 이렇게 조금 돌릴 준비를 좀 합시다. 자, 이렇게 한 게 2분의 9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k값을 구해주시면 이제 되는 것 같네요. 자, k값을 구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9k에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9에다가 여기 27 이항해서 이제 계산할 거니까 2분의 54로 고쳐서 좀 계산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 k값을 이제 구했을 때 여기가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45 나오니까 k가 5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에서는 k 값이 이제 5라는 거를 구해주시면 이제 문제에서 나머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자, 요거 계산하셔서 k5 대입해서 요거를 계산해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번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3에서 접합니다. 어떤 이차함수와 직선이 여기서 접합니다라는 거는 이제 교점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식에서는 우리 이제 fx를 이제 y라고 바꿔놓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y로 이제 조금 fx를 바꿔놓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같이 쓸게요. 그럼 둘이야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올 수는 이제 x의 값이 이제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건데 그 교점의 x좌표가 2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만 우리가 이제 교점이 발생하는 거죠. 접점이니까 우리가 교점이 한 개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접하는 점이 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2,3이라는 점을 구한 거였을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식으로 고쳐서 이제 풀어보게 되면 자, 연립을 직접 할 겁니다. 연립을 하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연립을 하고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2뿐이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C를 이항을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x는 사라지고요. 플러스 7 이항을 해오니까 b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자, 이렇게 는 0. 한 번 더 이제 2차 함계수 보호를 바꿔서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맞춰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맞춰 놓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자, x는 2에서 접한다는 사실이 되려면, 2에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 x는 2라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 놈이 이제 중근 2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2를 대입을 해서 뭐, a, b의 식을 얻고 판별식을 세워도 되겠지만, 우리 여기서 x가 2가 중근이 되는 그런 방정식의 모양을 거꾸로 예상하면은 a, b의 값을 바로 예상을 이제 a의 b의 값을 바로 이제 무엇인지 그냥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근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렇게 방정식 작성하기만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전개했을 때 a 식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a가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얘네들은 플러스 9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b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b의 값이 b의 값이 이제 여기서 9가 아니라 4가 나와야 되겠구나. 4가 나와야 되겠죠? b의 값이 이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4, b가 1인 거니까 저기 있는 a, b에다가 이제 4하고 1을 집어넣어서 f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여기 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제 시키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세로를 정해야죠. 자, 이렇게 x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세로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가로를, 만약에 세로를 x로 놨다면 가로를 어떻게 이제 미지수를 정할 거냐면요.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1에 있었던 이제 직각삼각형의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을 더했던 문제처럼 닮음을 좀 이용하시는 거예요. 닮음을 좀 이용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쪽을 x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이는 이 이등변 삼각형의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큼이 AH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 여기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 ADC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DG는 ABC랑 닮음이니까 이 높이를 만약에 8-x라고 해놨을 때 자, 요놈과 요놈의 비율이 각각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 여기는 8대 12와 같은 2대 3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이용해서 DG의 길이를 좀 정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이를 정할 텐데, 미지수를 보면은 조금 바꿔볼게요. 그럼 어차피 내가 여기 보이는 AH와 DG의 길이의 비가 2대 3인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x8-x를 이렇게 두면은, 예, 조금 약간 이제 계산할 때 조금 괴로운 일이 좀 발생하겠네요. 자, 이렇게 2K, 3K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2X, 3X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2대 3이 돼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럼 이렇게 2K, 3K라고 놓으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8-2K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서 2K를 빼면 되는 거가 내 직사각형의 세로니까. 그럼 이제 얘네 둘의 곱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식을 좀 만들게요. 8-2K 곱하기 3K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6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K니까 마이너스 6으로 이제 묶어가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6으로 묶어가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24 마이너스 4K네요.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이거 한번 나눠서 K 마이너스 2제곱 만들고 여기 4, 6에 24를 더하는 이제 식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최대값이 24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x세제곱은 1의 허근을 이제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거 보자마자 이제
여기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자, 1을 이항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풀게 되면 이 허근이 어떤 방정식에서 실제로 구해지는 거냐면 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0의 한 허근이 여기는 이 오메가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냥 곧바로 이렇게 요거 보자마자 플러스 1로 끝나네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이제 좀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조금 보시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1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과 여기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1과 오메가 8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식의 이제 계산 결과를 이제 조금 내라고 좀 시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할 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4제곱, 8제곱을 이제 차수를 조금 낮춰주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럼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럼 요거는, 여기 뒤에 있는 4제곱과 8제곱을 차수를 낮춰주시면, 자, 이렇게 오메가 마이너스 1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의 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는 여기 밑주신 부분이 두 번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만 이제 계산을 추가를 해내시면 됩니다. 뭐 전개를 하셔도 선생님은 좀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전개를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여기는 오메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에서 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차수를 조금 낮춰주는 방법을 좀 이용을 하셔도 돼요. 어느 쪽이든 괜찮은데 여기선 전개라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차수가 커지지 않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제 플러스 1까지 나올 거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마이너스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을 이항한 모양이거든요. 그럼 걔네들 이항했을 때 요거 지우고 좀 얘기할까요? 여기 지우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1, 1, 1, 3개 더하는 거거든요. 여기 밑주친 부분만 3입니다. 그걸 이제 제곱하는 거니까 3의 제곱이죠. 9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 마무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차함수,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이제 주어져 있을 때요. 이제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이제 a라고 하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 l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gx 위에 꼭지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이제 표준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2,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점 A가 2,1이고요.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기울기 K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K, X 빼기 2 더하기 1꼴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좀 작성을 해 주실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fx 빼기 gx를 한 식이 0 이하인 이제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fx 빼기 gx를 바로 해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fx 빼기 gx를 하게 되면, 자, 2차는 뭐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4라는, 마이너스 4라는 x의 개수에서 k라는 x의 개수를 뺄 거니까, 실제로는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수항 계산하시면 5에서 1 빼니까 4고 마이너스 2k로 빼는 거니까, 4 플러스 2k라고 이게 상수항을 작성하시면 fx 빼기 gx에 대한 식이 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0 이하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랬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0 이하가 되게 하는 정수의 최대값이 여기서 이제 0 이하가 되게끔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이제 저 식을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제 x값 중에서 정수가 5개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문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저 식을 우리가 이제 풀기 위해서는 좀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대로 두고는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x에다가 여기가 이제 2와 k 플러스 2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2와 k 플러스 2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의 합이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이렇게 음의 곱 둘 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 여기 앞에 있는 음의 부호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x가, 자, 몇과 몇 사이에 있는지 그 좌우만 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k가, 따로 범위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자, 하나는 2고 하나는 k 플러스 2일 텐데, x절편이. 그 k 플러스 2가 2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반대로 k 플러스 2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가 작은 수라서 이제 범위가
이렇게 x번호가 이렇게 작성이 될 수도 있겠고 거꾸로 이렇게 작성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럼 어떤 쪽으로든 여기서 이제 x의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5개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2, 3, 4 여기가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되려면 뭐 수직선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 포함하고 이제 k 플러스 2가 있는데 이 안에 정수 5개 들어가려면 이 포함해서 2, 3, 4, 5, 6이죠. 6까지는 딱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고 7부터는 이제 포함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6과 k 플러스 7 사이에 k 플러스 2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6과 k 플러스 2는 서로 x 값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부등식을 맺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k 플러스 2가 여기서는 자, 2보다 작으면서 정수 5개 한번 세보세요. 2,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번 때는 k 플러스 2가 자,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것까 마이너스 2였나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정수 5개니까 2, 1, 0, 마일, 마이 이렇게 5개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k 플러스 2가 있는 거고 자, 역시나 마이너스 2하고 k 플러스 2는 x까지 포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같아서 저렇게 이제 부등식을 맺어주시면 자, 여기는 이 두 범위를 이제 만족하면은 이제 두 범위 중에 어떤 걸 만족하더라도 정수 5개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k 범위를 각각 구해주시면은 5 미만 4 이상 또는 2를 골고루 빼보면 마이너스 5초가 마이너스 4 이하 이렇게 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k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정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4하고 마이너스 4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4로 계산 마무리를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뭐 정답은 이제 나온 거랑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19번 좀 볼게요. 자, 18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조금 관건이겠네요. 자, 19번 문제를 좀 보면은 연립부등식이 정신해가 3개가 되게끔 하라는 거라고 했으니까 19번은 두 번째 있는 식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인수분해가 쉽네요. 자, 첫 번째 식은 당연히 x 마상과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로 이제 인수분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식도 x 마이너스 a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범위 구해보시면요. x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a 이상 2 이하 자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겠고 a가 이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똑같이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인 범위에서 2가 a라는 수보다 커서 이렇게 2 이상 a 이하라고 x 범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해가 3개가 나오게끔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이제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또 정수가 3개 나오려면 자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인 범위를 먼저 표시를 해놓고요. 여기까지 좀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2라는 수는 이 사이에 있을 거고 2보다는 작으면서 이제 A라는 수보다는 크다라는 범위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안에서 이제 공통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저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인 해가 3개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2, 1, 0까지 그럼 여기다가 바로 바깥에는 마이너스 1까지 이제 표현해 주시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A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해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A는 이제 X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역시나 포함이 되는 거니까 0하고 같아지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같이 수직선을 그려서 A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4일 때까지. 그러면은, 자, 2에서부터 A까지인데, 뭐 A가 여기쯤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공통 범위에서 우리가 2, 3, 4까지, 2, 3, 4까지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이제 정수 x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a가 4보다는 더 오른쪽에 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이제 4보다 얼마큼 더 멀어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4보다 오른쪽으로 이제 a가 위치하는 순간 4까지 무조건 공통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a는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베타, 감마가 구해지는 거겠죠? 저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04 더해서 이제 3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20번도 좀 볼게요. 자, 20번은 이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문제죠? 절대값 풀기가 좀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 근데 절대값이 어떤 양수 k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자, 식의 절대값이 어떤 미정계수 k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별 말이 없어도 여기는 k가 이제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절대값 중에 0보다 작은 실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절대값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뭐 복소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무조건 이제 여기가 양수구나 라고 좀 예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풀어보면 하나는 이제 2차 방정식은 x-2와 x-5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두 번째 이제 2차 부등식 먼저 풀어보게 되면 5 이상 2이하. 자, 5 이상이거나 2 이하인 이제 좀 범위가 조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긴 여기대로 풀어보게 되면은, 이제, K가 이제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제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의 범위가 잡히게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K 거고,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K가 여기 들어가요. X가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이제 X의 범위를 이제 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범위를 표시하고 우리가 이제 공통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게끔 여기 K에 해당하는 수의 범위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2 이하인 것과 5 이상인 걸 먼저 이제 그려 넣으시고, 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K에 대한 식의 위치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 구멍을 뚫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7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k 플러스 7을 2로 나눈 것보다는 작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공통범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자, 각각의 공통범위에서 정수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약간 이제 확인하실 게 있는데 한번 2하 5의 합을 한번 볼래요? 7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냥 그린 이유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합치면 2분의 7 더하기 2분의 7이거든요. 7 나오지 않나요? 자, 둘이 합이 같아요. 그럼 둘이 합이 같으니까 둘이 합을 2로 나눈 거니까 2를 나눈 결과도 2분의 7로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자 2분의 7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에 위치해 있는 수들이에요. 각각.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 공통 x의 개수가 정수가 x가 만약에 여기서 2개 들어있다 그러면 이쪽도 반드시 2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가운데 2분의 7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칭 위치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게 합이 똑같이 7이니까 대칭 위치에 있어서 각각 똑같이 2개 들어가면 총 4개가 되는 거겠네 라는 것까지 얻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딱 하나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한쪽에서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정수가 자, 딱 2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5 포함해서 여기 6이 들어가야 되겠고 7은 포함이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2분의 k 플러스 7이 6과 7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분의 k 플러스 7은 x에 포함되지 않는 수니까 포함되지 않는 7과 같아지는 거고요. 저 범위를 이제 잡아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양변에 2 곱하고 7을 빼시면은 이제 좀 되겠네요. 그럼 12 k 플러스 7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뽑혀 나올 거니까 K가 딱 6 또는 7, 정수 K는 6 또는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끝나면 돼요.